번째 비기, 내 섭외는 실패로 끝난 적이 없다. 인기 많은 사람을 어떻게 섭외할 것인가? 2020년 여름엔 문득 장기하를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다. 우연히 그의 미공개 산문 원고를 입수하여 읽었기 때문이다. 술상을 두고 나란히 앉아 해지는 구경이나 하고 싶게 만드는 글이었다. 그러나 나는 장기하와 아무런 연고가 없었다. 아마 우린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도 같은 생각일지는 모를 노릇이었다. 그 해는 장기하가 10년간 이끌어온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을 마무리한 후 책을 쓰며 두문불출하던 시기였다. 그로부터 2년 뒤 전설의 솔로 앨범 공중비양을 발표하게 되지만 당시로선 음악 활동을 잠시 멈추고 있었다. 세간의 관심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호젓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집 밖으로 끌고 나올 것인가? 유재석도 조세호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굳이 날 만나러 오고 싶게끔 만들까? 나는 여느 때처럼 이메일 창 앞에 앉았다. 당시 쓴 메일의 전문을 살펴보겠다. 제목은 다음과 같다. 차를 부르고 술을 부르는 산문가 장기하님께. 누구나 알고 있을 뮤지션 장기하 말고 새롭게 나타난 산문가로서의 그를 귀히 여기며 추파를 던지는 제목이다. 안녕하세요 기하님, 이스라입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즐거운 여름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열렬한 요청 하나를 드릴 테지만 기하님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요청은 아닙니다. 살펴보시고 편히 가부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문단이 어떠한가 호감을 표현하면서도 적절한 느긋함이 전해지지 않는가? 내가 먼저가 아니라 당신이 먼저라는 걸 강조한다. 만나달라고 간절히 빌어도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 여유를 부리냐고? 상대는 장기하다. 셀 수 없이 많은 인터뷰 요청을 받고 각종 기사와 뜬소문에 이골이 날 만큼 연예계를 겪은 이에게는 이런 제안 자체가 또 다른 피로일 수 있다. 설득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수록 안 사도 되니까 편히 입어보라고 말하는 옷가게 주인처럼 지혜로운 거리감을 두어야 한다. 저는 글을 쓰고 책을 만드는 작가입니다. 일간 이스라라는 문학 직거래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대표이기도 합니다. 기하님의 시간을 아끼고자 짧고 굵게 어필하자면 출판계를 통틀어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할 알짜배기 매체랍니다. 매일 한 편의 글을 써내는 저희 지면에서 특히 인터뷰 코너가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흠모하는 저자를 만나 대화하는 방식인데요. 다가올 인터뷰 자리에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기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나는 두 번째 문단에서 본론을 꺼내는 걸 선호한다. 첫 문단은 너무 성급하고 세 번째 문단은 너무 늘어지기 때문이다. 자신과 자신이 소속된 매체는 신뢰가 가게끔 말하되 너무 장황하게 소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인터뷰 섭외에서는 주인공이라는 말을 꼭 사용하는 편이다. 서로 영향받으며 대화하더라도 정확히 당신을 조명하는 인터뷰어로서의 본문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그간 워낙 다양한 매체에 등장하셨기 때문에 인터뷰를 필요해 하실까봐 염려가 되어요. 동시에 좋은 대화를 기다려 오셨을 거라는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나 그렇듯이요. 기하님이 쓰신 글에 대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기하님의 문장에 흥미와 애정을 품고 있어요. 산문집 저자로서의 기하님을 섬세하게 해석할 기회가 제게 주어진다면 영광일 것입니다. 인터뷰를 이미 많이 해온 상대에게는 지난 인터뷰들과 겹치지 않는 주제를 제안하는 게 도리이다. 인터뷰어가 똑같은 말을 거듭 반복하느라 지치지 않게끔 말이다.
기아님의 산문을 읽고 제가 남긴 메모의 일부입니다. 그는 산책을 오래 하고 돌아온 사람처럼 글을 쓴다. 읽는 나도 덩달아 한가한 걸음으로 그가 통과한 사람과 풍경을 따라간다. 그러다 보면 조금 알 것 같다. 장기하는 어쩌다 이런 장기하가 된 건지, 어쩌다 그런 평판들을 만든 건지, 이번엔 왜 노래가 아닌 굴이어야 했는지, 이번엔 왜 노래가 아닌 글이어야 했는지. 그의 문장은 슴슴하고 단정하며 이따금씩 애틋하다. 좋은 기억을 가지런히 간직해온 사람의 문장이다. 이 문단에서는 내가 당신의 직업과 공명하는 독자임을, 당신에 관해 섣불리 옮겨 적지 않는 작가임을 은은히 어필한다. 인터뷰어는 아름답고 믿을 만한 필터를 장착했다는 것을 섭외 메일에서부터 설득할 필요가 있다. 기아님께서 인터뷰를 수락하지 않으시더라도 기아님의 창작들에 대한 저희 애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수락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좋은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이 내용을 꼭 빼먹지 않는다. 거절당하더라도 난 당신을 계속 좋아하겠다. 그럼 수락 쪽이든 거절 쪽이든 산뜻하게 기억된다. 인터뷰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펴봐 주세요. 1. 인터뷰 비용. 시간과 마음을 내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수고에 감사하며 작은 사례금을 준비했습니다. 금액은 얼마입니다. 인터뷰 당일에 세금 신고를 하며 지급될 예정입니다. 조만간 자세히 다루겠지만 돈 얘기는 섭외하는 쪽에서 먼저 정확하게 꺼낼수록 좋다. 인터뷰어에게 매체가 돈을 주어야 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지만 내가 인터뷰어일 때에는 반드시 사례금을 지급하는 편이다. 2. 일정과 장소, 촬영 여부, 소요 시간, 기아님의 스케줄과 동시에 맞추어 가까운 곳으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허락하실 경우 사진 촬영도 준비하겠습니다. 탁월한 동료 사진가 류한경이 동행하므로 결과물이 끝장나게 멋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로드할 최종본 미리 기아님께 검토를 받은 뒤 오케이 하신 컷으로만 고를 것입니다. 인터뷰 시간은 사진 촬영까지 합해서 2시간 30분쯤 소요됩니다. 위 내용은 인터뷰어에게 미리 전해야 할 필수 정보들이다. 3. 초안 검토 최종본 공개 날짜. 저희의 대화는 일간 이스라 2020년 8월 호에 이틀간 연재됩니다. 발송 일주일 전에 기아님께 초안을 공유합니다. 혹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나 첨삭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기아님의 수정 요청을 꼭 반영하겠습니다. 인터뷰어에게 수정 권한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나는 인터뷰 역시 협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검토를 거친다. 인터뷰어가 아닌 인터뷰이었을 때는 아주 이상하게 왜곡된 버전으로 기사화된 경우가 잦았다. 그래서 꼭 역지사지를 하게 된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은 문장은 내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4. 사전 질문지 전달 여부. 원하실 경우 인터뷰 이틀 전에 질문지를 보내드립니다. 막상 만나 뵙게 되면 대화의 흐름이 새롭게 생겨나서 아마도 질문지와 똑같은 흐름으로 진행되지 않을 확률이 높지만 혹시나 미리 체크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원한다면 말씀해 주세요. 대화 전에 긴장을 많이 하는 인터뷰어의 경우 사전 질문지를 숙지하고 가는 것을 선호한다. 반대로 질문지는 필요 없습니다. 만나서 흐름을 타시죠 라고 대답하는 호쾌한 인터뷰어들도 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장문의 이메일을 썼지만 답장은 부디 짧게 해주세요. 길게 쓰시려면 힘드시니까요. 문자나 전화로 간단히 회신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섭외 메일에 걸맞은 답장을 돌려주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는가. 상대에겐 짧게 답장해 달라고 강조해야 한다. 인터뷰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일하는 쪽이자 모시는 쪽이다.
잘 모시는 능력에 관해서라면 자긍심이 있다. 타코야키 트럭 하나를 운영하려고 해도 모시는 능력 없이는 못한다. 작가 역시 타인을 모시는 직종이라고 생각한다. 이스라 드림. 이른 아래 연락처와 지난 인터뷰 내역들을 간단히 동봉하여 보내면 완성이다. 나는 이렇게 인터뷰 섭외 메일을 쓴다. 보통의 섭외 메일보다는 길이가 긴 편이다. 사실 보통 신문사의 인터뷰 요청은 이런 식이다. 제목 땡땡신문 땡땡땡 기자입니다. 본문 이스라 작가님께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신작 끝내주는 인생과 드라마 집필 등에 관한 질문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게재 날짜는 8월 6일이므로 가능한 한 일주일 내로 배웠으면 합니다. 오늘 중에 회신 부탁합니다. 딱 4줄이다. 간결하다. 그가 뭘 원하는지는 정확히 알겠다. 하지만 내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정확히 알게 된다. 나는 성의 없는 인터뷰 섭외를 거절해서 아낀 시간과 체력으로 정말 만나고 싶은 이에게 아주 정성 들여 섭외 메일을 쓴다. 내 섭외는 실패로 끝난 적이 없다. 장기하와 나는 그의 여름에 처음 만나 친구가 된다. 같은 소속사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결혼식 날에 나는 장기하를 향해 부케를 던지게 된다. 여러분 중 시니컬한 자는 이렇게 물을 것이다. 이스라엘 섭외는 메일을 잘 써서가 아니라 이미 알려진 작가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아니냐고. 만약 무명 작가였다면 이메일만으로 섭외를 받아내지는 못했을 거라고. 정말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므로 다음 장에서는 무명 작가일 때, 아니 작가조차도 아닐 때 어떤 이메일을 썼는지 다루겠다.